안녕하세요. 이주 조재현 소장입니다. 오늘은 학종의 신 벌써 네 번째 시간이네요. 저번에 우리가 이 폭망생기부에 대해서 한번 보셨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좋은 학생부 내용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나만의 차별화된 세특 작성법 국어, 영어 시간입니다. 자, 먼저 이 국어 교과 세특 과연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일단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이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어떻게 기재하는지, 교육부에서 발표한 기재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듣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교수 학습 과정에서 교사가 직접 관찰하고 이를 기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의 성장이 드러나게 기록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부분 바로 학생의 성장이 드러나게 기재해야 된다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럼 중요한 건 이거겠죠. 어떻게 학생의 성장을 보여줄 것인가 라는 부분일 텐데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교사의 관찰 기록은 평가 결과 및 교육활동의 구체적인 사실이 근거하되 학생의 성장이 드러나게 한다. 역시 계속 성장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학생의 자기평가, 동료평가 등 과정 중심의 평가 기록.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학교에 수업을 나가보면 자기평가서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처음 들어보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자, 분명히 이 자기평가서라는 부분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부분, 물론 학교마다 그러한 특별한 양식이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인터넷이나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러한 부분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제가 이러한 부분도 한번 올려드릴 겁니다. 그 다음 역시 동료평가,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과정 중심의 평가 기록 등이 참고 자료로 활용하되 그대로는 기록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실 최근 들어서 많은 학교들이 그 학생들에게 본인의 세특에 대해서 기록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써보라 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분명 참고해서 써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걸 그대로 옮겨서는 절대 안 된다 라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지식, 기능, 태도 및 교과 역량 등 교과 성취의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학생들이 보기에는 세특 자체가 거의 비슷하다고 느끼는 부분인데 분명 사실은 학생의 성장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교육과정이라는 부분에 분명 성취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부분은 학생들도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교과와 관련된 학생의 흥미, 관심 분야, 적성이나 진로 등이 드러나도록 기재한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세특이 너무 진로화되는 그래서 뭐 어떠한 직업이 보인다든지 어떠한 학과가 보인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은데요.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대학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너무 진로화시켜서 만들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최근 들어서는 가능하다라면 분명 교과 내용과 연계해서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는 국어나 영어 교과 사실 대부분의 이 자연계 학생들이 국어나 영어 교과에서 교과는 관련이 없는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내용을 넣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다 좋게 이제 교과 연결시켜서 탐구할 것인가 또는 내용을 집어넣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오늘 설명드리겠고요. 그 다음 교과 학습 중에 학생이 보여준 강점 및 학습 목표, 성취를 위한 노력과 성장 등이 드러나도록 기대한다 라고 이 교육부에서 교육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도움 자료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느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될 텐데요. 교수 학습 과정을 통한 학생의 변화와 성장, 그 다음 자기 성찰 등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 교육과정 성취 기준과 평가 기준에 기반한 학생의 학업 내용 및 성취 기준. 분명 학생들이 이제 탐구를 할 때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특정 부분에 있어서 수행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요. 분명 그 부분에 해당하는 성취 기준이 있고요. 그 성취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의 역량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도 꼭 기억하셔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활동을 한다라면 일단은 그 성취 기준에 맞추어서 내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좋아졌는지 이러한 부분도 분명히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학생 개인별 또는 모든별 활동 중에 보여준 태도,
학습 참여도, 역량 등, 그 다음 학생의 교과 흥미나 관심 분야, 적성이나 진로 등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조금 더 강조해 드리는 것이 역시 색깔 표시도 되어 있지만요. 교과와 연관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학생이 보여준 강점,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등 이러한 부분, 특히 최근 들어서 세특 자체가 대단히 좋아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더 좋아 보이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러한 어떠한 어려움을 이겨내는 이러한 과정이 기록된 내용들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도 생각해 두시고요. 그 다음 기타 학생에게서 관찰된 의미 있는 요소들을 기록한다 라고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학생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 중에서 너의 세특에 기록되었으면 하는 내용들을 써와라 했을 때 이런 부분 좀 기억하시고 선생님한테 제출을 한다면 분명히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대학에서 읽게 되는 것은 과정 중심이지 결과 중심으로 읽지는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이 학생의 결국 성장을 보여주는 것은 그 활동에 있어서의 과정에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어 교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생각하실 것은요. 이 국어 교과에 해당하는 핵심 역량들이 존재한다. 우리가 분명히 국어라는 교과목을 배우기 때문에 그 국어 교과를 우리가 가르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역량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비판적 사고 역량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정보 활용 역량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의사소통 역량이 있고 네 번째로는 공동체 역량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문화 향유 역량. 이거는 당연히 언어 계열에 있어서 나타나는 교과의 특성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 자기 성찰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러한 역량들이 사실은 대부분의 기본적인 역량과 겹치게 되겠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나도록 활동할까, 특히 자신의 진로와 연결시켜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이상한 내용, 즉 과학적인 내용을 넣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잘 넣을 수 있을까? 라는 부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학 계열의 이제 역량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보시면 상황에 대한 이해력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이라든가 마음이 따뜻하고 타인을 잘 이해하며 배려하는 태도, 그 다음 논리적인 사고와 건전한 비판 사고를 할 수 있는 통찰력, 그 다음에 능동적이고 책임감을 가진 인재, 그 다음 생명과학 분야에 대한 관심 및 탐구 자세, 이러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이러한 내용들이 과연 국어 교과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을까라는 부분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국어 교과의 기본적인 역량들과 분명히 연결 관계가 있다라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분명 우리가 의학 계열이라고 해서 내용적으로 의대에 관한 내용을 넣는 것보다는 이렇게 교과 역량과 연결시켜서 이러한 부분이 드러날 수 있도록 활동을 한다면, 그래서 비판적 사고 역량이라든지 의사소통 역량 또는 자기 성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어떠한 활동을 할 때 정확하게 역량 중심의 활동을 하신다면 더 좋은 결과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교과 세특의 수평 연계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수평 연계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역시 최초의 시작은 수행평가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수행평가와 연결이 되는 추가 탐구가 있는가 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행평가는 당연히 모든 학생들이 다 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조금 더 궁금증을 가지고 추가 탐구가 진행될 수 있다면 분명히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역시 이제 창체 활동으로도 연결할 수 있고요. 추가 탐구에 추가 탐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수행평가가 있고 거기에 연관되는 추가 탐구, 그 다음 거기에 또 연계돼서 창체의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면 분명히 이 학생의 활동에 있어서 자기주도성이라는가 이런 걸 보여줄 텐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단 수행평가는 기본적으로 성취 기준에 따른 역량이 드러나야 되겠고요. 두 번째, 이 추가 탐구부터가 학생의 탐구 역량을 보여주는 부분이 될 거예요. 왜냐? 당연히 수행평가는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학생이 정말 어떠한 탐구 의지가 있다면 거기에 더해서 추가 탐구가 있겠고요. 물론 이 부분도
사실 이 학교 또는 이제 선생님에 따라서는 추가 탐구를 받아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정확하게는 분명 선생님이 이제 지도하에서 관찰된 기록물만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안 받아주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거는 당연히 정확하게 교육부 지침에 따르시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그럴 때는 이제 이러한 부분은 담임 선생님께 제출을 해서 창체에 기록될 수 있는 이러한 식의 활동 내용도 있다. 그래서 추가 탐구가 바로 창체로 연결될 수도 있지만 학교에 따라서 선생님에 따라서 추가 탐구를 받아주신다라면 물론 이런 부분도 당연히 탐구 전에 선생님한테 피드백을 받고 특히 이 내용이 수행평가와 연결이 된다면 사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러한 추가 탐구에 대해서도 분명히 받아주실 것이다 라는 것도 학생들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틀을 어느 정도 만들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특히 이 창체에 연결됨으로써 기본적으로 이제 탐구의 계속 연결성을 보여줄 수 있고 이것이 자기주도 역량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고요. 특히 이러한 자기주도 역량은요. 자, 인문계 학생이라면 이 부분을 진로활동에다가 기록하시면 좋겠고요. 왜? 국어교과니까. 반면에 이제 자연계라면 자율활동으로도 분명히 넣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자연계 학생들에게도 최근 들어서 인문학적 요소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계 학생들도 분명히 국어교과는 국어교과에 맞는 내용으로 수행평가를 하고 거기에 추가 탐구하고 그 내용을 창체에 연결시킬 수 있도록 활동하시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이게 과정 중심의 기록이 되어야 되겠고 역량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무조건 어려운 내용이 들어간다고 해서 절대 좋은 평가를 받는 건 아니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것이 수행평가 분석입니다. 자, 우리 학교 수행평가는 뭐고 나는 거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도 어느 정도 계획성을 가져야 추가 탐구, 거기에 창체 연결까지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시경험 에세이 쓰기에 수행평가가 있었다고 한번 해봅시다. 분명 거기에 따른 성취 기준들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보이는 건 구성 요소들과 전체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가, 뭐 이런 단어도 보이고요. 그 다음 갈래의 특성에 따른 형상화 방법, 이러한 단어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어떠한 탐구를 하겠다 라고 한다면 분명히 성취 기준에 맞추어서 거기에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자, 문제는 이겁니다. 단순히 우리 학교의 수행평가만 보는 게 아니라, 자, 보다 이 수행평가가 구체적으로 잘 되는 학교들이 있죠. 전사고 계열의 학교들이나 또는 IB 계열의 학교들은 보다 이 수행평가 자체를 과정 중심으로 측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도 이러한 학교의 수행평가들을 우리가 참고함으로써 나의 수행평가 내용을 조금 더 좋게 분명히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한번 보시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 걸 보실까요? 자, 기본적으로 이 학교는요, 조금 더 이 수행이 분명히 과정 중심으로 그리고 어떠한 내용들이 조금 더 구체적인가를 좀 보셔야 될 텐데요. 자, 일단 문학작품 소개 스피치였고요. 자, 거기에 보시면 문법 요소의 특징, 그 다음에 구성 요소들과 전체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다음 갈래의 특성, 이런 건 당연히 뭐 동일한 교과 내용이니까 동일한 성취 기준을 보인다라고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나오는 게 사회문화적 가치, 이런 단어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수행평가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학교 알림에서 모든 학교의 수행평가들을 다운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특히 5월이 되면 이제 모든 학교들은 법적으로 공시하도록 돼 있어서 모든 학교의 수행평가를 다 볼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몇몇 유명한 학교들 거의 수행평가를 좀 보시면서 나는 그러면 우리 학교의 수행평가는 이런데 이거를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과정 중심으로 꾸밀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특히 평가 기준에 보면 이런 게 나오네요. 자신의 학습 과정을 능동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제일 중요하다고 보이는데요. 문학 수용 지식 이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절대론적 관점을 활용하여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문학 작품을 분석하거나 어떠한 내용을 발표함에 있어서 정확한 관점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 기준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탐구할 때도 이런 부분을 분명히 살려서 이 탐구 내용을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걸 보셔야 되겠고요. 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수행평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학교 수행평가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의 수행평가까지를 우리가 봤다라면 그 다음 단계 이제 활동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기본적인 독서 계획. 자, 물론 이 독서 계획에 대해서 요즘 말이 많은데요. 자, 우리가 사실 학생들이 공부하고 수행하고 거기에 독서까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사실 학교에서도 대부분 전독보다는 발췌독도 가능하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고요. 그래서 내가 이 책 전체를 읽지는 못하지만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읽을 수도 있다. 최근 들어서는요, 새 특 자체에서도 이런 발췌독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기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기재해 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도 이 부분은 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래서 추가 탐구 내용. 자, 그러면 내가 수행평가 뭐 했는데 추가적으로 그거와 연계해서 어떠한 내용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이 창체 활동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기록될 거고 어떤 내용을 할 것인가까지 봐두셔야 되는데요. 특히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분명히 각각 단계별 또는 이 전체 구성에서 보이는 하나의 분명 강화 역량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분명 앞에서 대학들은 기본적으로 학생이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어떠한 성장을 보이는가를 측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분명 내가 어떠한 활동을 한다면 내가 어떠한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이 정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바로 자기 평가서에 정확하게 적어서 선생님께 전달해 드려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미래엔 교과서, 지은이 신유식 선생님이 하신 미래엔 교과서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어는요, 문학의 향기고, 보시면 뭐 서정적 갈래와 만남이 있고, 서사 갈래와 만남, 이런 식으로 각각의 단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각각의 단원에서 기본적으로 분명히 이 교과 내용에서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다. 물론, 사실 우리가 이 국어 교과는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다 되어 있는데요. 다른 교과들은 핵심 역량이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취 기준이라는 게 있다라는 건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 단원의 기본적인 핵심 역량은 비판적, 창의적 사고 역량과 문화 향유 역량, 그 다음에 자기 성찰과 개발 역량이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각각이 어떠한 부분인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역량을 하나 목표로 잡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연계 학생이라면 여기서 공통적으로 아까 중복되는 게 뭐였죠? 비판적, 창의적 사고 역량 이 정도 되겠고요. 물론 여기에 자기 성찰이나 개발 역량 이걸 넣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 중에 일단은 비판적, 창의적 사고 역량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탐구를 해보겠다라고 방향성을 잡았다면 자, 이제 그거에 따른 독서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죠? 자, 앞에서 시도 있었고, 소설도 있었고, 희곡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과 각각 연계될 수 있는 독서 계획. 자, 물론 여기에 이제 예시로 보여드리는 내용들은요, 각각 장르에 해당하는 그리고 관련이 있는 독서 계획을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각각별로 분명히 연계되는 독서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저는 일단 첫 번째 시단락과 연결시켜서 정지용의 향수에 대한 독서 계획을 세우고요. 자, 그래서 일단 1단원에 산수유나무 농사에 관한 문태준 시인의 시를 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정지용의 향수와 연결시켜서 추가 탐구를 한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일단 수행평가를 한 거고요. 그 수행평가에 더 연결해서 내가 이제 정지용의 향수와 산수유 나무 농사의 문태준 이 두 가지 작품을 비교하는 것을 한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서정 관리 형상과 방법 구성 요소 간의 유기적 관계를 파악하고 관례의 특성을 이용하며 이를 수용하고 창작 활동을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비판적 사고 역량. 이게 활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넣고 자, 그 다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탐구를 진행한다면 예를 들어서 상실과 회복의 정서가 서정시에 어떻게 형성화되는가 바로 정지용의 향수와 산수의 나무 농사 문태준의 공통점 이러한 부분들을 찾고 거기서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이 정서가 서정시에는 어떻게 형성화되는가
라는 측면으로 탐구를 진행할 수 있고요. 그래서 화자의 정서 변화에 주목하여 이런 식으로 부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학생들이 탐구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제목 자체가 너무 넓으면 정확하게 역량을 드러내거나 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최대한 어떠한 탐구를 할 때는 그 탐구 제목을 자세하게 그리고 세부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추가적으로, 그래서 이와 또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자, 서정 시의 공감 기능은 어떻게 구현되는가 라는 부분을 독자의 정서 유발 방식의 차이를 중심으로 또 우리가 탐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작품을 비교하면서 사실 다른 작품을 또 잡아서 또 창체에도 넣고 한다는 것은 사실 시간적으로도 거의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작품을 비교할 때도 방향성을 달리해서,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교과서 특에 집어넣고, 그 다음 두 번째 탐구 내용은 창체에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탐구를 진행한다면,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 특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자, 일단 첫 번째 수행 기억나시나요? 예, 시 경험 에세이 쓰기 활동이었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 경험 에세이 쓰기 활동에서 서정갈래의 형상화 방법, 자, 그러한 내용으로 당연히 뭔가 수행이 진행됐고 그 수행에 대한 기록물이 분명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는 누구나 하는 거니까 특징이 없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보시면 추가 활동으로 정지용 시집을 읽고 독서가 들어가 있고요. 다음 산수유 나무 농사와 향수를 상실과 회복의 정서가 서정시에 어떻게 형성화되는가를 화자의 정서 변화에 주목하여 비교 분석함. 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기록물에 있어서 대학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얼마나 구체적인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분명 내가 분석을 한다면 어떠한 목적 하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기록되는 건 분명히 중요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조건 어려운 내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의 분석 역량을 보이는데 어떠한 부분을 봤더니 이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정확하게 드러나야 되겠고요. 그 다음 향수는 상실과 그리움의 정서로 귀결되고 산수유나무의 농사는 삶의 회복과 지속성의 정서로 이어짐을 분석해냈다. 그래서 이 학생만의 분명히 시각이 보일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제 분석 역량을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대단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를 통해서 깊이 있는 비판적 사고 역량을 확인할 수 있었음. 자, 이 부분은 뭐죠? 바로 선생님의 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학생들이 세특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단순히 결과물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구체성과 그 다음에 관찰하신 선생님의 평가가 들어갈 때 가장 좋은 세특이다. 물론 이러기 위해서는 분명 이 선생님에게 보여드리고 피드백도 받고 이러한 활동이 추가될 때만 이러한 식의 내용이 기록될 수 있다라는 것도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창체 기록을 한번 보시죠. 창체 활동으로는 자, 교과습 이후에 이와 연계하여 서정시의 공감 기능은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독자 정서 유발 방식의 차이를 중심으로 탐구함. 자, 그래서 사실 이 의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친구들에 있어서 환자를 치료할 때 이 공감 능력 대단히 중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자, 이 학생이 의대에 관심 있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는 것보다 거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 중심의 활동을 한다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일트레인 해필드의 정서 전이 이론의 관점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단순히 내용을 탐구할 때 어떠한 관점으로 해석하는가, 이러한 부분은 대단히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론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해 보려고 노력하고, 그러기 위해선 당연히 논문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분명히 들어갈 수밖에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논문 분석, 그걸 통해서 어떤 이론적인 근거 이런 걸 정확하게 들으면서 분석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분석이나 비판 이런 데 있어서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향수에서 느껴지는 애절함이나 산수유 나무 농사의 평온함이 독자의 심리 상태를 바꾸는 작용을 분석하고 역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공감의 의미를 깊이 있게 탐구하게 되었음. 이런 식으로 기록된다면, 그래서 보시면 자, 이 내용에서 이 학생이 진짜
뭐 어디를 가고자 하는 학생인지가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역량이라는 측면, 특히 학업 역량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의 이 탐구의 연속성과 그 다음에 자기주도성, 그 다음에 분석 역량은 명확하게 보인다는 거. 그리고 대학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탐구를 할 때 이제는 본인의 진로보다는 그 진로와 연관된 역량을 생각하시고요. 그 역량과 교과 역량을 연결하여서 탐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비교적 긴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이 부분 자꾸 반복해서 들으시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세특을 작성해야 될까라는 부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부에서는 영어 교과 세특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